남편의 손이 내 손을 꽉 잡습니다. 여보, 날 위해 간호 준다니 정말 고마워. 이제 다 나아서 우리 제주도 여행 꼭 가자. 2023년 서울대학교병원 7층 간이식 병동.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문득 병원에 첫 출근하던 25살의 내가 떠올랐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1980년대 서울로 올라온 날 하얀 간호복을 처음 입던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김순자 간호사님, 오늘부터 외과 병동 배치입니다. 수간호사님의 말씀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대를 나온 저에게 서울대병원은 꿈의 직장이었으니까요. 긴장된 마음으로 첫 환자 차트를 받아들었던 날, 그날부터 지금까지 38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돌봤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간호가장이 되기까지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언제나 환자를 위한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남편은 제 곁에 있었죠.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관절염으로 뻣뻣해진 손가락으로 마지막 서명을 마치자 남편이 내 손을 잡았어요. 이제 괜찮아질 거야. 우리 순자가 있으니까. 순자 씨, 간 수치가 좀 높게 나왔어요. 혹시 요즘 피곤하셨어요? 의사의 말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네, 좀 그랬나 봐요. 병원 일이 바빠서 38년 간호사 생활, 3교대 근무의 피로가 쌓인 탓이겠죠. 체중도 조금 줄었고 요즘 들어 자꾸 피로감이 쌓이긴 했지만 그건 정년을 앞둔 긴장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간호가장으로서 마지막 근무달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ALT, GGT 수치가 기준치의 2배로 나왔습니다. 이 상태로는 간 기증이 불가능해요. 주치의의 단호한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을 살리기 위해 준비했던 일인데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평생 환자만 돌보던 제가 이번엔 남편을 위해 뭔가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는데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자녀들과 함께 모여 앉아 우리 엄마가 생명의 은인이 되시는 거야 라는 말을 들었는데 순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잡았을 그 손을 이번엔 잡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시고 2달 정도 후에 다시 검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는 다른 가족 기증자가 있는지 물었고 남편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혈액형이 달라 기증이 불가능했고 딸은 임신 중이었으니까요. 여보, 내가 약 좀 가져올게. 실망한 남편을 뒤로하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38년간 병원 복도를 걸었지만 이렇게 무거운 발걸음은 처음이었죠. 간호가장이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정작 가족의 건강은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병실에서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되돌아가려는데 간호사가 부르는 소리에 멈췄어요. 김 과장님, 잠시만요. 퇴직 서류 확인 좀 해주세요. 다음 달이면 정년퇴직이었거든요. 서류를 확인하는 사이 남편의 전화벨 소리가 멈췄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서류를 빠르게 훑어보며 서명했어요. 과장님, 38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마지막 한 달도 힘내세요. 후배 간호사의 진심 어린 격려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약을 받아 병실로 돌아가려는데 다시 남편 전화기에서 띵동 소리가 들렸어요. 문자 메시지였나 봐요.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약을 챙겨주려다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남편 휴대폰의 화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진이라는 이름 옆에 하트 이모티콘, 그리고 메시지 미리 보기. 오빠 수술 잘 됐어? 걱정돼서. 순간 호흡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왜 남편에게 오는 걸까요? 남편은 항상 자신을 과장님이라고 불렀는데 누가 그를 오빠라고 부르는 걸까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누구에게 오빠라고 불리는 걸까요? 40년 결혼 생활에 미진이란 이름은 처음 들었는데 조카인가? 아니면 직장 후배?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병동의 커튼이 드리워진 조용한 오후, 이런 행동은 전에 없던 일이었어요. 결혼 40년 동안 남편의 물건을 함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서로 신뢰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비밀번호. 남편 생일을 넣었더니 열리지 않았어요. 우리 결혼 기념일도 아니었고, 혹시나 싶어 딸 생일을 넣었더니 화면이 열렸습니다. 문자 메시지함에 들어가자 미진이와의 대화가 쭉 이어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가르쳐온 제 직업병이 다행히 이때도 도움이 됐습니다. 마음은 요동쳤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메시지를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간 이식 수술 후에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는 거지? 순자 씨가 기증한다며? 그 돈이면 우리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른 메시지들도 급하게 훑어봤어요. 지난 뜨거운 여름날의 데이트, 제주도 여행 계획, 함께 본 영화 이야기까지 40년 결혼 생활 속에 감춰진 8년간의 또 다른 관계였어요. 변호사 만났어. 재산 분할 최소화하는 방법 찾았대. 40년 살았어도 내가 병수발 들었다고 하면 유리하대. 제주도 펜션 계약금 넣었어. 오빠 회복되면 바로 이사 가능해. 38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지만 이런 배신감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생명을 나누려 했던 남편에게서. 메시지들은 8년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어요. 제가 간호과장 승진 준비로 바쁘던 그때부터요. 밤근무에 학업까지 병행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가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집안일에 소홀했던 순간들, 남편의 건강을 챙기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스스로를 탓하던 시간들. 그때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만남을 시작했던 거예요. 마지막 메시지는 어젯밤이었어요. 내일 수술이야. 순자가 간 기증하면 회복한 다음 서둘러 이혼 절차 밟을게. 손이 떨려 휴대폰을 침대 옆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남편이 뭐라도 움직이면 티가 날까봐 얼른 약을 정리했죠. 무릎에 관절염이 있어 평소 통증이 있었지만 오늘은 그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육체의 통증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창백했고 갑자기 늙어 보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눈을 감아왔던 걸까요? 얼마나 모른 척했던 걸까요? 주말마다 골프 모임이라며 나가던 일 명절에 갑자기 급한 자가 생겼다며 병원에 가야 한다던 핑계들, 최근 들어 제주도 투자가 좋다며 자주 거론하던 이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간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은 비극이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걸. 제 몸이 저를 지켜준 거예요. 만약 수술이 진행됐다면 제 간을 기증받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새 삶을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는 길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5살에 병원에서 만난 수련의 시절의 남편, 결혼 초기 남편의 의대 학비를 대느라 야간 근무까지 자청하던 시간들, 30살에 첫 아이를 낳고도 휴직 없이 복귀해 밤근무를 했던 고단함, 남편의 개원 자금을 마련하느라 추가 간무를 해왔던 날들,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파도 참으며 일했던 순간들,
그런데 이 모든 희생이 결국 이런 배신으로 돌아오다니 화가 나기보다는 허탈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그동안 저는 뭘 위해 살아온 걸까요? 누구를 위해 그 모든 희생을 했던 걸까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간호사로만 살아온 내 모습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63살, 이제 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병실 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부터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병실로 들어서니 남편이 눈을 뜨고 있었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왔어?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어요. 간호사실에 잠깐. 퇴직 서류 확인하느라. 평소와 같은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었지만 38년 간호사 경력이 도움이 됐나 봐요. 중환자실에서 심정지가 온 환자를 대할 때처럼 담담하게 행동했습니다. 환자 앞에서 감정 숨기는 건 이제 전문이니까요. 약은? 남편이 물었어요. 곧 가져올 거야. 그건 그렇고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입원해 있어야 한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중환자를 돌보며 연마한 표정 관리로 내 마음을 숨겼어요. 여보, 물 좀 줘. 남편의 말에 머리맡 물컵을 건넸습니다. 손이 스쳤을 때 평소와 달리 불편함을 느꼈어요. 이 손이 다른 여자의 손도 잡았겠지. 문득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왜 웃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 나이에 이런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게 신기해서 말끝을 흐렸어요. 이제는 거짓말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네요. 간호사 스테이션에 가서 약을 가져왔습니다. 하루 종일 병실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간호사 숙소에서 잠을 청했어요. 오늘은 병원에서 자야 할 것 같아. 퇴직 준비도 있고 남편에게 전화로 말했어요. 병실에 함께 있다가는 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침대에 누워 휴대폰 메시지를 계속 떠올렸어요. 8년 전부터 시작된 관계, 제주도 펜션, 재산분할 계획. 모든 게 갑작스러웠지만 동시에 수많은 수상한 기억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혼자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침 일찍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엄마 좀 만나자. 딸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 수술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수술은 취소됐어. 내간 수치가 안 좋아서.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 평생 강한 모습만 보여줬던 딸 앞에서 처음으로 약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후에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퇴직을 앞둔 간호과장의 마지막 출근길, 매일 아침 걸었던 이 길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동료 간호사들과 마주쳤어요. 과장님, 수술은 어떻게 됐어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취소됐어. 내간 수치가 높아서. 수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많이 실망하셨겠네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오히려 다행이야. 동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오후에 민지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임신 6개월 차인 딸의 배가 불러 있었어요. 엄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이야? 민지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주며 위안을 찾으려 했지만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났어요. 아빠에 대해 이야기할 게 있어. 천천히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남편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메시지들, 8년 동안 이어진 불륜,
제주도 펜션 구입, 재간을 기증받고 떠나려던 계획까지 말을 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말없이 듣다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어. 놀라서 딸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뭐, 너도 알았다고?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2달 전에 우연히 아빠 차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서 미진이라는 이름도 들었어. 아빠한테 물었더니 직장 후배라고 했지. 난 반신반의했는데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임신 중이라 엄마 스트레스 받을까봐 말 못했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한편으로는 서운했지만 임신한 딸에게 그런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저도 무언가 눈치챘으면서 외면했던 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지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 결단력 있게 대답했어요. 이혼할 거야. 40년 동안 함께 했지만 이건 용서할 수 없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엄마 어디서 살 거야? 우리 집에 와도 돼. 민지의 제안에 미소 지었어요. 아직 생각해 볼게. 일단은 병원 기숙사에 있을 수 있으니까. 카페에서 나오는 길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엄마, 무슨 결정을 하든 내가 옆에 있을게. 엄마는 항상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잖아. 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할 때야. 민지와 헤어진 후 병원 법무팀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 정혜진을 찾아갔습니다. 대학 간호학과 동기였던 그녀는 나중에 법대로 진학해 변호사가 되었죠. 혜진아, 혹시 시간 있어? 상담 좀 받고 싶은데. 그녀의 사무실에 앉아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휴대폰에서 발견한 메시지들, 8년간의 불륜, 제주도 펜션 계약까지. 혜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순자야, 진짜 충격이다. 40년이나 된 부부가. 그녀가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며 말했어요. 일단 증거부터 확보해야 해. 휴대폰 메시지 사진 찍어둘 수 있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에 해볼게. 사무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런 현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40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그날 밤 남편에게 기숙사에서 자겠다고 전화한 후 병원 의국 소파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관절염 약을 먹지 않아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죠. 4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바람을 피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가 8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났다니. 8년이면 우리 결혼 생활의 5분의 1이에요. 어쩌면 그동안 놓친 신호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의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퇴원하지? 집에서 이야기하자.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걱정했잖아. 그 말에 갑자기 화가 치밀었어요. 걱정? 당신이 나를 걱정해?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게 다 뭐야? 8년 동안 미진이라는 여자와 남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이건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휴대폰에서 봤어. 병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팔 다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평생 수많은 환자 앞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저인데 지금은 온몸이 떨렸어요.
순자야, 내가 설명할게. 이건 그냥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어요. 거짓말 그만해. 다 봤어. 내 간을 받고 도망가려고 했잖아. 8년이나 다른 여자랑 만나면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40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야근한다고 할 때마다, 출장 간다고 할 때마다, 난 믿었어. 그런데 다 거짓말이었잖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어요. 순자야, 내가 잘못했어. 미진이는 그냥 잠깐 실수였어. 뻔한 변명에 코웃음이 나왔어요. 8년이나 된 실수? 내 간을 받고 도망갈 계획까지 세운 실수?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미진이하고는 끝낼게. 우리 40년인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간을 받아서 도망가려 했던 사람한테 왜 기회를 줘야 하는데? 남편이 움찔했어요. 그건 진짜 농담이었어. 미진이가 그렇게 문자했을 뿐이지. 거실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 통증이 심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이었죠. 당신, 날 사랑한 적 있었어? 문득 궁금해졌어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쓴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그럼 어떻게 8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었어? 게다가 제주도 펜션은 또 뭐야? 언제부터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거야? 남편이 말문이 막힌 듯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혼하자.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겠어. 이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렇게 급하게 결정하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미진이랑 완전히 끊을게.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8년 동안 날 속였어. 내 간을 받아서 도망가려던 사람을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겠어? 일어서려는데 무릎이 아파 휘청거렸어요. 남편이 다가와 부축하려 했지만 손을 뿌리쳤습니다.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이 말은 제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다짐이기도 했죠. 주방으로 가서 약을 찾아 먹고 물 한 잔을 마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5살부터 63살까지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당장은 내가 나갈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회사 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으니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짐을 싸는 동안 거실에 앉아 텅 빈 벽만 바라봤습니다. 결혼사진, 가족사진으로 가득했던 그 벽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일하느라 정신없이 지나온 세월. 그 시간 동안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았던 걸까요?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처음으로 혼자 집에 남게 되었어요. 텅 빈 집을 둘러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내 마음대로 TV 채널을 돌리고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었어요. 그동안 내 취향을 얼마나 숨기고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들 현우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엔 믿지 않더니 증거를 말해주자 말문이 막혔어요. 아빠가 그럴 리가 없어요. 감기증 받고 도망간다니. 말도 안 돼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과 가깝던 현우라 더 충격이 컸나 봐요. 현우야,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통화 중에 현관문 벨이 울렸어요. 민지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 있을까 봐 왔어. 딸이 안으로 들어오더니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녁 준비할게. 오늘은 내가 엄마 간호할 거야. 민지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평생 남을 돌보던 제가 이제는 돌봄을 받는 입장이 되었네요. 그날 밤 민지와 함께 오랜만에 드라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위로였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 마지막 출근길이었습니다. 이제 단 3일 후면 38년간의 간호사 생활이 끝나는 날이에요. 평생 익숙했던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새삼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점심시간 오랜 친구이자 병원 법무팀에서 일하는 정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어요. 증거 더 모았어? 혜진이 물었고 저는 찍어둔 사진과 메시지들을 보여줬습니다. 잘했어. 이제 재산 조사해보자. 혜진의 도움으로 남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조사했어요.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제주도 땅, 그리고 최근에 계약한 펜션까지 모두 제가 모르는 재산이었죠. 38년간 병원에서 번 돈으로 가정을 지탱했는데 남편은 그 사이 재산을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순자야, 솔직히 말할게. 내가 일평생 병원에서 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했다면 그 재산의 절반 이상은 내 몫이야. 게다가 불륜 증거까지 있으니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자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무거웠던 어깨가 조금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처음엔 완강히 반대했지만 증거들이 하나둘 드러나며 결국 협의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순자 씨,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재판으로 가면 남편에게 더 불리해요. 그래서 협의 이혼을 택한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쓴웃음이 났습니다. 40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끝나는군요. 재산분할 협상도 시작됐어요. 남편 측에서는 병원 일 때문에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재산의 30%만 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정 변호사는 38년간 가정 경제의 기둥 역할을 했고 남편의 병원 개원 자금도 도왔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결국 법원은 재산의 55%를 제게 주라고 권고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직 준비도 함께 진행됐어요. 38년간의 간호사 생활,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제 상황을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김 과장님, 퇴직 후 계획 있으세요? 누군가 물었을 때 처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 병원에서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돌보고 후배 간호사들을 가르쳤던 38년간의 시간이 드디어 막을 내리는 날이었죠.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어요. 김 과장님, 저희에게 정말 큰 스승이셨어요. 앞으로의 인생도 행복하세요. 꽃다발을 받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추억, 힘들었던 순간들, 보람찼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여러분, 고마워요. 이제는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볼 시간인 것 같네요.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38년 동안 매일 아침 들어오던 이 문을 이제는 환자나 방문객으로만 들어오게 되겠죠.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중환자실에서 함께 일했던 최 간호사였습니다. 과장님, 이거 드릴게요. 그녀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간호사 배지였습니다. 뒷면에는 김순자 과장님,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멘토입니다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처음으로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온 후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하지? 25살부터 63살까지 쉼없이 달려온 인생이었습니다. 가정과 직장,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자신을 돌볼 틈도 없었죠. 문득 젊은 시절 꿈꿨던 작은 요양원이 생각났습니다.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노인들을 돌보는 일. 그때는 꿈만 꿨었는데 이제 도전해 볼 수 있을까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판사는 40년 결혼 생활과 남편의 불륜, 은닉 재산 등을 고려해 재산의 60%를 제게 주라고 판결했어요. 과잉하다며 남편 측에서 항소했지만 법원은 장기간 부부 공동생활에 기여한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제주도 펜션도 결국 절반은 제 몫이 되었고요. 남편을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봤습니다. 여위고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순자야. 남편이 불렀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법원을 나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느껴졌습니다. 무릎 통증도 오늘따라 덜한 것 같았어요. 6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제 선택만으로 앞으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과 퇴직금으로 작은 상가를 얻었어요. 마음 편한 쉼터라는 이름의 주간보호센터를 열었습니다. 간호사 경력을 살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죠. 개업 첫날 동료 간호사들이 꽃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어요. 과장님 멋져요. 우리도 나중에 이렇게 독립하고 싶어요. 초기에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인허가 문제부터 시작해서 노인 환자 모집까지 모든 것이 처음이니 헤매기도 했죠. 하지만 38년간 병원에서 단련된 인내심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갔어요. 무릎 통증이 심한 날에는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래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다는 게 큰 위안이었어요. 김 원장님, 우리 어머니가 여기 오면서 표정이 밝아졌어요. 병원 냄새도 안 나고 집처럼 편안하대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때로는 힘에 부치기도 했지만 병원에서 휴일 없이 일하던 때보다는 몸도 마음도 가벼웠어요. 센터를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서두르지 않고 차 한 잔 마시는 여유, 저녁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실컷 보는 기쁨. 이런 소소한 행복이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간호사로 일할 때는 항상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었죠. 3교대 근무에 병원 일정에 맞춰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내 시간표대로 살 수 있었어요. 물론 센터 운영도 쉽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내 결정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큰 차이였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 훨씬 밝아 보여. 민지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그래, 이게 자유의 얼굴인가 보다. 실제로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보다 생기 있는 표정이 반겨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65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지와 현우가 깜짝 파티를 준비했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 아이들이 큰 케이크를 들고 센터로 찾아왔습니다. 함께 일하는 요양보호사들과 어르신들도 축하해 주셨어요. 김 원장님, 우리보다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한 어르신의 말씀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며 차트와 씨름하던 제가 이제는 내 사업체의 대표가 되어 있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직원들이 준비한 작은 공연도 있었고 어르신들이 직접 쓰신 손편지도 받았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엄마, 우리가 특별한 선물 준비했어. 민지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열어보니 제주도 왕복 비행기표와 호텔 예약증이었습니다. 엄마, 평생 가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혼자만의 여행 다녀오세요. 현우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40년간 가족 여행만 다니느라 혼자만의 여행은 꿈도 못 꿨으니까요. 고마워.
정말 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제주도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때 남편이 도망가려 했던 곳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소로 말이죠. 이틀 후 생애 처음으로 혼자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가에 앉아 구름 위로 날아오르는 비행기를 타니 마치 제 인생도 새롭게 날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제주도 호텔방 베란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3년 인생에서 진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건 처음이구나. 남편이 찾으려던 펜션도 찾아가 봤어요. 멀리서만 바라봤지만 이상하게도 원망보다는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그곳을 보면서도 가슴이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펜션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비슷한 연배의 여성분과 대화를 나눴어요. 저도 혼자 여행 중이에요. 2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나왔답니다. 그분과 저녁을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는 꽃중년이라고 해요. 다들 60대 이후에 새 삶을 시작한 여성들이죠. 그들의 모임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뛰었어요. 나만 이런 상황이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함께 올레길을 걷고 해변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김순자 씨도 우리 모임에 가입하세요. 서울에도 정기 모임 있어요. 혼자의 시간도 좋았지만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연대감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3일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의 38년, 결혼 생활 40년을 벗어나 순전히 김순자로만 존재하는 시간이었죠. 간호사가 아닌, 아내가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서 바다를 바라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경험. 이런 자유가 이토록 달콤한지 몰랐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시작하는구나.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달력에 꽃중년 모임 날짜를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설렜어요. 서울로 돌아와 꽃중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여성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어요. 40년 결혼 생활 후 이혼한 전교사, 남편을 일찍 여의고 사업을 시작한 주부, 60세의 대학원에 입학한 사무직 퇴직자.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간호사였죠. 처음으로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모임의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은 우리가 주인공이 될 차례예요.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모임에서는 매달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문화 탐방, 요리 교실, 인문학 강좌. 관절염 때문에 힘든 날도 있었지만 이런 모임에 참석하는 일이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경험들을 함께하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듯 했어요. 어느 날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 원장님, 저희 복지관에서 강연 좀 해주시겠어요? 인생 2막 시작하기라는 주제로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네, 해볼게요. 강연 준비를 하며 지난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병원에서의 38년, 결혼 생활 40년,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2년. 모두 저의 소중한 경험이었죠. 강연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대부분 6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었죠. 저는 63살의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평생 꿈꿔온 일을 시작했죠.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보였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분들이겠지요.
이야기를 마치고 질문을 받았어요. 용기가 나지 않아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한 할머니의 말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할 것 같았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5세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을 사는 시간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김 선생님, 저도 간호사 출신인데 마음이 울렸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힘이 되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 손을 꼭 잡았어요. 용기를 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도전해 보려고요. 복지관 관장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김 원장님, 매달 정기 강연 어떠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고민 없이 수락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제 경험을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강연을 준비하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5살에 시작한 간호사 생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기록했어요. 언젠가 이 이야기가 책으로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살면서 이런 꿈을 꿔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가능성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동안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바빴던 제가 이제는 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나 봅니다. 1년 후 마음 편한 쉼터는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간보호센터가 되었습니다. 간호사 출신 원장의 전문성과 따뜻한 돌봄이 소문나면서 대기자가 생길 정도였어요. 두 번째 센터를 열기 위한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오랜 환자 케어 경험을 살려 만든 돌봄 프로그램이 특히 호평을 받았죠. 김 원장님, 어머니가 여기 다니시면서 우울증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런 말들이 제게는 병원에서 받던 어떤 상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보람이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며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무릎 관절염이 때로는 심해져서 진통제를 먹고 일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그조차도 행복한 고통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제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되어 일한다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어요. 어느 날 아들 현우가 찾아왔어요. 엄마, 아빠가 많이 아파. 남편은 간경화가 악화되어 다시 입원했다고 해요. 병문안 가볼 생각 있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남이야. 하지만 내가 가는 건 당연하지. 아들인데. 현우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딸 민지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 첫 손주였죠. 아기를 안고 있으니 40년 전 민지를 안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밤 근무 마치고 와서도 아기 돌보느라 제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손주를 마음껏 예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기 이름이 수아야. 민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작은 행복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꽃중년 모임에서 우연히 한 분을 만났어요. 정형외과 의사 출신으로 비슷한 나이에 은퇴하신 분이었죠. 김 원장님 이야기 들었어요. 간호사 출신이시라고. 그분과 차 한잔을 하며 이야기 나눴습니다. 의료계 이야기로 시작해 서로의 인생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저도 60이 넘어서 이혼했어요. 아내가 30년 동안 다른 남자가 있었더라고요.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 후로도 종종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66세 생일을 앞두고 더 큰 계획을 세웠어요. 평생 꿈꿔왔던 유럽 의료시설 견학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꽃중년 모임 회원 5명과 함께하는 2주간의 여행이었죠. 김 원장님,
이 여행이 끝나면 센터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행사 직원의 말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출국 전날 민지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 초대했어요. 엄마, 여행 잘 다녀와요. 수아도 엄마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 2주 뒤면 돌아올게. 그날 밤 짐을 꾸리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혼자서도 잘 살고 있구나. 처음에는 두려웠던 혼자만의 시간이 이제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어요. 유럽에서 스위스의 노인복지시설, 네덜란드의 요양원을 방문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릎이 아파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 때면 동행한 친구들이 도와주었어요. 나이 들어 혼자 여행하는 것은 분명 힘든 점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조차 제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행 중에 우연히 만난 한국인 의사 선생님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퇴직 후 그런 용기 있는 결정을 하신 게 정말 대단하세요. 책으로 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귀국 후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내 이야기가 책이 된다면? 평생 남의 이야기를 기록하던 차트를 작성하던 제가 이제는 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의 글쓰기 강좌에 등록했어요. 김 원장님 살아온 이야기가 너무 흥미롭네요. 이걸 자서전으로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강사님의 권유에 용기를 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5살의 순자에게라는 제목으로 제 젊은 시절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이었어요. 사랑하는 순자야, 너는 앞으로 많은 희생을 하게 될 거야.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해.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센터 일을 마치고 매일 밤 2시간씩 글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에게만 보여주려 했는데 문화센터 발표회에서 일부를 낭독했더니 반응이 뜨거웠어요. 언니, 이거 꼭 책으로 내야 해.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줄 거야. 꽃중년 모임의 한 회원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 작은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어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출판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김순자님의 이야기는 많은 중년 여성들에게 공감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편집자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렇게 쓰기 시작한 제 이야기는 6개월 후 65세, 나를 만나다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되었어요. 작은 출판사였지만 제 인생을 담은 첫 책이라 의미가 컸습니다. 출간 기념회에는 꽃중년 회원들과 센터 직원들, 그리고 민지와 현우가 함께 해주었어요. 엄마, 진짜 대단해요. 저는 엄마가 이런 용기를 가진 줄 몰랐어요. 현우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책이 생각보다 잘 팔렸어요. 특히 60대 이상 여성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죠. 이 책 읽고 저도 혼자 설 결심했어요. 저도 창업 준비 중이에요. 독자들의 메시지가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도 왔어요. 김순자 작가님,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나요? 라디오 진행자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용기라기보다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로 한 선택이었어요. 40년 동안 누군가의 조연이었으니 남은 인생은 주인공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책을 계기로 많은 분들과 만남이 이어졌어요.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왔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김순자의 친구들이라는 모임까지 생겼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중앙일보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 작가님, 시니어의 도전 특집 기사를 준비 중인데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인터뷰 사진을 찍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항상 피곤해 보이고 웃음기 없던 얼굴이 이제는 생기가 돌고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김 작가님, 어떻게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사진 작가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행복해서 그런가 봐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센터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왔어요. 직접 얼굴을 보고 싶다며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40년 결혼 생활 중인데 용기가 없어요. 이런 고민을 나누러 오신 분들이 많았죠. 저는 그저 제 경험을 이야기해 드릴 뿐이었습니다. 정답은 없으니까요. 관절약을 먹으며 하루 종일 상담하는 날도 있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노년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어 기뻤어요. 나이 들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죠. 67세가 되던 해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우가 전화로 알려왔어요. 엄마, 아빠가 어젯밤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아들의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40년을 함께했던 사람이니까요. 미움도 서운함도 그리움도 뒤섞였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야 할지 고민했어요. 가세요, 엄마. 마지막 인사는 해야죠. 민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병원 동료들, 지인들, 그리고 멀찍이 서 있는 한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진이겠죠. 예상보다 젊어 보였어요. 잠시 시선이 마주쳤고 그녀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영정 앞에 선 남편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이제는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났다는 사실에 숙연해질 뿐이었죠.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찾아온 정 변호사가 물었어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덕분에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찾았으니까요. 장례식 이후 제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도 풀린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 편한 쉼터는 그동안 입소문을 타고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세 개의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고 전국에서 견학을 오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김 원장님,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셨어요? 의료와 돌봄을 결합한 시스템이 정말 독특해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대답했어요. 38년간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며 느낀 점을 모두 담았을 뿐이에요. 노인분들은 의료적 도움도 필요하지만 따뜻한 관심과 대화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70세 생일을 맞아 제주도 바닷가에 작은 별장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한때 남편과 미진이가 꿈꾸던 그 펜션 근처였어요. 별장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돌아봤습니다. 25살의 간호사복을 입고 첫 출근했던 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제 인생의 소중한 페이지였어요. 손주 수아가 보내온 영상 메시지를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저도 할머니처럼 멋진 할머니가 될 거예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70세 김순자, 인생 2막 시작.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답니다.